멸공 TV의 하이라이트, 우리 서정훈 변호사의 바로 보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이재명 우리 대표에 대한 이 쌍방울 사건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곤두세워 있어요. 지금 그 촉각이 지금 곤두세워 있는데 거기에 영장 재청구라든가 수사 방향 과연 어떻게 흐름이 될지 좀 진단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추석 연휴도요. 네. 연휴도 이제 검찰은 다 출근했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수원지검, 네. 그다음에 서울도 다 출근했고요. 수사를 이제 하는데 아마 두 가지 지금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네. 하나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자. 이미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백현동이나 그다음에 위정교사, 네네. 쌍방울도 불구속 기소하자. 네. 이런 이제 흐름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검찰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제 쌍방울은 이제 분리해야 된다. 쌍방울은 이제 다시 수원지검에서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합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새롭게 조사를 해서 추가로 이제 영장을 수원에다가 해라. 네. 이런 이제 주장이 검찰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부터 백현동하고 쌍방울 왜 합치느냐. 따로따로 기소해라.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예우한다고 합친 거예요. 두 개를. 네. 근데 합치니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위정교사하고 백현동은 이미 소명이 다 된 거예요. 위정교사도 소명이 됐고, 그 다음에 백현동도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미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빨리 기소해서 네. 빨리 재판 받으라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실형이든 집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쌍방울은 이제 수원으로 다시 가져와서 이번에 수사를 방해한 거 있잖아. 네. 예를 들어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 네. 또는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화영 씨의 40년 친구 이우일이라고 있어요. 이우일. 용인의 갑의 위원장인데. 이화영 친구. 예. 그다음에 이화영의 부인도 있어요. 네. 이 부인도 이제 3억의 뭉칫돈이 계좌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런 자들을 이제 저번에 오라는데 안 왔잖아요. 안 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강제로 체포해서라도 네. 조사를 해서 네. 이제 새롭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걸 조사를 해서 네. 따로 이게 수원 법원에다가 쌍방울만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데 주장이 많아요. 네. 따라서는 쌍방울은 이제 아직 미완이거든요. 수사 방해가. 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라. 분리해서 백현동 위정교사는 빨리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쌍방울은 이제 사법 방해, 수사 방해를 추가 조사해서 다시 수원에다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왜냐하면 예. 수원에는 유창훈 같은 자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대법원장이 김명수잖아요. 네. 김명수가 이제 자기도 구속될 것 같으니까 친한 자기 사람을 제일 먼저 심은 게 서울중앙법원에 네.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네. 그다음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있죠. 네. 거기도 이렇게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요. 근데 오히려 수원에는 그게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수원에는 이제 네. 이미 이화영이나 네. 쌍방울의 김성태나 영장을 많이 청구한 발부한 판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건을 잘 알아. 네네. 근데 유창훈이나 쌍방울 사건을 몰라요. 모르죠. 서울에 있으니. 네. 따라서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이미 여러 번 발부했던 수원지방법원의 판사인데 쌍방울을 다시 영장을 청구해라. 네. 이게 아마 이제 검찰에서 네.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하영 씨 문제라든가 또 위진 교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향들이 과연 어떻게 흐름으로 이렇게 치고 치닫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제 주장은요. 네. 분리해서 이제 따로따로 분리하자. 이제 기소를 해라. 네.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백현동하고 이제 위정 교사는 이미 수사 끝났으니 네네. 이거는 이제 분리해서 중앙지검에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수원에서 이제 쌍방울만 네. 그것도 이게 사법 방해 의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안 나왔으니까 네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법 방해를 좀 더 입증해서 네. 따로 이제 수원 법원에다가 청구하면 그러면 이제 판사가 옛날부터 이게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화영이나 김성태나 여러 명에게 발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걸로 검찰이 보이고 또 그래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김성태 쌍방울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네. 이화영이가 네. 물론 이제 그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되니까 네. 재판이 이제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쌍방울 부분이 제일 이게 이번에 유창훈 기각 중에 그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게 유창훈이가 쌍방울은 내용을 잘 몰라요. 네. 하루만 이게 기록 검토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태가 자백을 이게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화까지 직접 통화를 2번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그 자기는 그게 판결문에 전혀 반영이 없어요. 그냥 이화영이 딱 한 부분만 있고 네. 돈을 이게 뇌물 줬다고 하는 김성태 부분 네. 이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김성태가 자백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 또 뭐 처벌됐던 게 안부수가 이미 처벌됐거든 3년 6개월 네.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 국정원 직원도 다 이게 정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의 공무원들 네.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 전부 이게 정언하고 있는데 이게 유창훈의 판결문에는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게 다 김성태의 자백도 있었고 국정원의 직원들의 그런 증언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예, 이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유창훈은 이제 이미 네. 그 봐주려고 네.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제 그런 미진한 부분들 이걸 이제 그 다시 한번 이게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바로 수원에 바로 청구할 수는 없으니 네. 일단은 이제 그 사법 방해 부분을 철저하게 더 수사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또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그 쌍방울에서 이재명이한테 이제 그 후원금을 네. 후원금을 이게 쪼개기로 1억 5천만에서 2억을 몰아준 거예요 하루 만에. 네. 전부 이게 쌍방울 그 임원들 이름으로 1,000만 원씩 네. 이렇게 몰아준 거죠.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거죠, 당연히. 이것도 당연하죠. 이제 그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있잖아요. 우리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 가지고 배소연 씨가 네. 많이 쓴 게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 이것도 이제 그 다시 조사가 이제 그 배소연만 처벌되기 때문에 네. 이게 주범이 또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리해 보면 일단 이제 그 수원에서 크게 그 쌍방울을 사법 방해를 새로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쪼개기 후원금인 거 이것도 이제 그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그 법인카드 쓴 것도 이제 그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이재명하고 김혜경 네. 이런 식으로 이세 개를 묶어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면 이제까지 수원법원은 다 영장이 다 발부됐거든요. 네. 내용도 잘 아니까 이러면 이게 다시 한번 이재명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이 안 되니까 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진짜 실력 있는 판사들은요. 네. 다 이게 김명수가 꼴보기 다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미 그 법원에 안타깝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은 네. 로펌에 네. 아니 김명수가 승진하는 제도 고법 부장 제도도 없애고 그다음에 그 법원장도 전부에 그 인기 투표로 판사들 투표로 뽑으니까 네. 누가 이게 열심히 일을 해봤자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그 우수한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많이 나가고요. 네. 그나마 남아 있는 판사들은 전부 이게 지방으로 귀향가 있습니다. 지방에 뭐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귀향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뭐 중앙에 남아 있는 이제 판사들은요 네. 거의 뭐 이제 좌파 판사들 네. 이분들이 요직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김명수가 자기가 제일 신경 쓴 게 중앙지방법원이 중요하죠. 자기도 이게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하고 그다음에 남부지법 서울에 네. 이게 여의도 관할합니다. 그거 빼고 나면 이제 그 수원은 조금 이게 상대적으로 네. 덜하기 때문에 김명수 입김이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수원에서 청구하기 낫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낫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의로운 이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그 지도 아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마 서정훈 변호사라도 그때 판사였으면 그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루펌으로? 그 지금 이제 사표내고 나간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많죠. 예.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백현동은 이제 예. 뭐 이미 판사가요. 예. 유창훈이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판결문에 완전히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미 다 청기를 누설했죠. 그렇죠. 이미 판결문에 보면요. 백현동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 네.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한 의심이 들면 이제 바로 구속 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뭐 확실하게 유죄가 돼야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나중에 재판회가 끝나봐야 알고요. 네. 근데 이게 구속할 때는 상당하게 의심만 들면 구속하는 겁니다. 아. 근데 상당하게 의심이 든다 해놓고 또 여기 뭐 이재명이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앞뒤 모순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현동은 이제 이거 이미 수사 끝났고 네. 소명도 끝났다. 따라서 이제 그거는 뭐 기소하면 바로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증거를 다 잡아놓은 거군요. 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구속이 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네, 이거를 확실하게 진행을 시켜서 영장 재청구를 해서 수사 방향을 구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뭐 지금 이제 네. 그 수사 부분인데 네. 지금 검찰도 이제 그 물론 이제 기각돼서 약간 이게 뭐 충격은 받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게 그 굴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대로 이게 그 원칙대로 우리가 이제 사법이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원칙대로 더 이제 명절에도 나와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다시 쌍방울은 이제 보안 수사에서 나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백현동 위정교사 기소하면요, 바로 유죄 나오면 또 이게 구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뭐 여기서 이게 그 기가 죽거나 네. 또는 이게 뭐 수사 동력을 잃거나 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수사의 동력은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에요. 오랫동안 발전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 선진화된 이게 바로 수사의 동력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영장 기각된 데서 수사가 멈추거나 뭐 이게 끝나거나 이게 아니에요. 수사는 이제 아직 기소 전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시작도 전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저는 이 원칙대로 가면 끝을 봐야 됩니다. 맞아, 끝을 옛날에도 봐야죠. 이게 그 김경수도 영장 기각됐지만 나중에 재판회가 2년 교도소 살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더럽히게 김경수. 네. 네. 그다음에 조국이도 영장 기각됐지만 1심에서 2년이 나왔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은 새롭게 완전히 뭐 신발끈 동에 매고 네. 다시 이게 그 수사에 매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과 정의를 가지고 결국은 사필 기정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뭐 구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과 좀 확신이 섰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좀 프로세스 재판 사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재판 사항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언제 끝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그 법원에서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상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지금은 이제 네. 재판을 크게 네, 이제 이거 지금은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으로 허위 사실. 네, 그게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다음에 이 백현동은 이제 국토부에 협박으로 했다. 네, 말도 안 되는 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법으로 이제 그게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장동하고 옛날에 위례. 네, 그다음에 이거 성남 FC 있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묶여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재판이 이제 또 준비 절차 끝나고 처음 시작됩니다. 네. 원래는 이게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그 단식 쇼하는 바람에 재판이 이제 10월 6일 날 첫 재판이 시작되죠. 네, 이렇게 지금은 두 개인데요. 앞으로 이제 그 백현동이나 또 이제 위정 교사가 또 기소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재판의 지연입니다. 네, 지금 이게 김명수 체제 들어와 가지고요. 네. 옛날보다 이게 재판이 평균 3배 이상 이게 지연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이제 왜 네.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그 판사들의 승진 메리트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옛날만큼 이게 열심히 일 안 하는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명수가 불리한 재판은 무조건 시간 끌어라. 아, 예를 들어 이제 뭐 송철호든 조국이든 몇 년씩 끌어라. 네,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이게 또 범죄가 희석이 되거든요. 아, 이런 이제 그 의도적으로 네, 끄는 게 있죠. 정말 나쁘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 의도적으로 끄는 게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입니다. 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원래는 이제 법에요. 반드시 이게 강행 규정으로 재판은 이제 그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라. 그 다음에 2심하고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라. 이 말은 이제 다 합쳐가지고
1년 이내 대법원까지 끝내라. 그렇죠. 이게 강행 규정. 네. 그리고 이게 법에 보면 유일하게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라는 네, 말을 반드시. 법률에 안 쓰거든요. 네. 왜? 그 말 안 써도 원래는 법이라는 건 강제력이 있잖아. 그럼요. 근데 얼마나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아, 끝내라. 예.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이게 벌써 1년이 지났죠.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따라서 이게 아직도 재판이 이게 절반밖에 못 한 거죠. 반드시 안 지킨다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네. 1심에서 이제 100만 원만 넘게 나오도 네. 100만 원만 넘어도 이게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당선이 무효가 네, 되고 무효가 되죠. 그다음에 네. 이 배지 날라가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거 정당법에 당원이 못 돼요. 네. 100만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당원이 안 되니까 당 대표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당 대표직도 날라가고. 네. 그다음에 선거가 무효가 되면 선거 비용을 나라에 434억을 받았잖아요. 이 토해내야죠. 받은 걸 토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심이 놓으면 1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2심하고 3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자. 아. 어차피 이게 총선하기 전에 네. 1심이 나오면 큰일 난다. 네. 총선하기 전에 1심 100만 원 넘게 놓으면 네. 그러면 이게 토해내라면 434억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강규태 판사거든요. 네. 34부의 강규태 네. 이자가 이게 또 김명수 앞잡이 아닙니까? 정말 계속 시간을 네. 끌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단식한다고 몸 아프다 하면 네. 그저께 또 2주 뒤 재판을요. 네. 보통 선거법은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재판은 2주에 1번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좀 아프다 하면 연계주고 황제 지금 재판이군요. 이게 심각한 이런 심각하네. 네. 아니 단식하는데도 보니까요. 그때도 보온병이 안에 뭐가 죽이 들어있는지 보통 이렇게 단식하면 생수로 이렇게 투명한 걸 먹지 않습니까? 참 불투명하더군요. 근데 참 이 강규태 판사도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대법원까지 사실 1년 안에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있으면 마치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또 그저께 농구도 일본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계속 시간을 끌더군요. 그래서 우리 선수 공격 기회를 놓친 것처럼 이거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시간 지연하는 거 이걸 좀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재판을 네. 감시를 하고 네. 판사를 갖다가 저희는 이제 징계 요구했던데 이거야말로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거는 법을 어길 때 탄핵이죠. 네. 근데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은 법을 어긴 게 전혀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이 판사는 법을 어겼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에는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라. 네. 반드시 끝내라. 네. 이게 가행 규정이라고 법에 돼 있잖아요. 이름이. 네. 근데 판사가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천천히 하면서 네. 그리고 이게 연기 다 해주고 하면서 판사가 이제 재판을 고의로 이게 지연하고 있죠. 근무 태만이죠. 그렇죠. 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법을 어기면 맞죠. 네. 아니 6개월 내에 끝내라면 끝내야지 뭘 하든 네. 법에 끝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인데. 어긴 게 네. 뭐 천재지변으로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법을 어긴 거는 명확하잖아요. 이런 걸 탄핵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게 대법원인데. 탄핵사유죠. 그렇죠. 강규태. 네, 따라서 강규태. 저는 이제 우리가 재판을 감시하면서 네. 신속하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게 계속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공격하고 네. 그다음에 징계 청원도 하고 그다음에 탄핵 요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도 좀 이게 세게 나가야 됩니다. 검찰이 이제 너무 이렇게 무력에 나가면 안 되고 재판을 지연해주면 재판합시다. 그럼요. 왜 이게 공정하게. 겁니까? 네. 빨리 이게 신속하게 합시다. 이래서 이게 좀 재판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법부에 항의도 하고 어필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씩 재판했잖아요. 6개월 내에 끝나려고. 네. 일주일에 4번씩. 네. 그럼 이게 다른 선거법도 일주일에 2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재명이만 2주에 한 번 하냐 말이에요. 2주에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못한 게 더 많잖아요. 뭐 회의한다고 못하고 뭐 한다고 빠지고. 단식한다고 빠지고. 그리고요. 네. 또 이게 쓸데없는 정인 가지고 막 신문을 여러 번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유동규 씨라고 있잖아요. 네. 유동규는 이게 그냥 별거 아닌데 4번이나 부른 거예요. 정인 4번 넣으니까 그것만 해도 8주가 날아갑니다. 네. 8주가 2주에 성과도 한 별로 번 없이. 재판하는데.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계속 묻는 거예요. 시간 끌게 하기로. 네.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 이게 판사 이런 게 진짜 탄핵 사유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재판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변도 하면서 빠른 추진을 위해서 좀 압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그 국민들도 이 우파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그런 좀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또 이제 그 옆에 뭐 33부에 네, 이제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FC 있잖아요. 네, 이 재판한 게 33부의 김동현 네. 부장판사인데 이분도 이게 유명한 재판입니다. 33부의 예. 김동현. 네. 근데 이 재판을 그래. 자기는 이게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겠다. 왜?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FC가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일주일에 2번 해도 2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아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또 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왜 편의를? 아니 판사가 하나님인데 네. 재판에서는 네, 그럼요. 중심이죠. 아니 유창호이가 지 혼자 뭐 나라 들었다 놨다 기각하고 네. 가고 판사 마음대로 하잖아. 네. 근데 아니 한 번 하잔다고 한 번 하기 말이 됩니까? 범죄자들이 제가 한 번 하러 얘기 들어주지 않잖아요. 범죄자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 저번 달에 그 다단계 네. 한 600억짜리 다단계 사건을 했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큰 하셨군요. 사건이죠. 예. 근데 이거 6개월이 도저히 정인이 한 300명 돼요. 와, 300명 층에. 그랬더니 네. 판사가 네. 하루에 10명씩 불러서 우리는 아프다고 나가지도 않는데 근데 골석으로 네. 하루에 10명씩 그냥 대충 물어보고 다 끝내버리더라고. 와. 그러고 징역 11년 때려버리더라고. 이야. 11년을. 네. 딱 이게 6개월 지키더라고. 하루 날짜 안겨놓고 네. 안 풀어주려고. 네. 아니 재판을 그렇게 하는데 네. 일반인들은 이재명처럼 일반인들이 하루에 한 번만 합시다 하면 판사가 그 혼내지 그 끌려가겠어요? 아니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가 300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그 사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이 네. 피고인이 한 번 하잔다고 한 번 하고 뭐 2주에 한 번 하자고 2주에 한 번 하고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게 판사냐고. 말이 아니 됩니까? 법이라는 게 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평등한데 아니 제 의뢰인은 그냥 이게 일주일에 6일 해가지고 정인을 10명씩 불러서 끝내버리고 네. 밤에까지 하더니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일주일에 2번 하자니까 아이고 한 번만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저는 되죠.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원칙대로 이게 빨리 대장동 위례 FC만 해도 특히 제일 수사가 잘 된 게 FC래요. 야, FC는 그래도 성남 예. FC. 예. 이거는 명백하게 제3자 뇌물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합쳤으면 이것도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따로따로 기소했으면 그냥 성남에서 FC 기소하면 벌써 재판이 10번은 끝났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합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봐주려고 합친 거죠. 아. 뭐냐면 따라서 저는 이건 이제 그 판사들이 이재명이한테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네. 좀 이게 사법부가 독립돼 있으면 네. 아니 원칙대로 가야지. 일반인도 그럼 한 번 하자면 한 번 하느냐고요. 안 해주죠. 절대 그래 안 안 하죠. 하잖아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네. 빨리 이게 김동현 부장판사, 네. 그다음에 34부의 선거법 강규태 부장판사 좀 이게 제발 우리 국민들 지금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찔러요. 네. 이러다가 이게 사법부 뒤집어집니다. 네. 지금 이게 김명수 체제 사법부 심각합니다. 또 이게 이제 민주당이 꼼수는 게 네. 대법원장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바뀌면 이제 막 재판 빨리 하고 이제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바뀌어야죠. 자기들이 이균용이를 날리자. 네. 그러니까 이균용 대법원장을 인준 안 해주면 네. 그러면 이게 사법부에 수당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몇 달 동안 막 혼돈이 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 이게 재판 지연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까지 날려가지고 네. 다시 이게 그 시간 끌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네. 이재명 측도 문제지만 거기에 놀아나는 판사들 네. 제발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명수, 김동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고 있으니 네. 국가 공무원이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분들을. 그야 뭐 이제 판사니까 뭐.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윗선에서의 어떤 물갈이라든가 확실한 중립을 지키는 판사들의 체계가 되지 않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게 뭐 물타기, 시간 끌기 이게 불보듯 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 최후의 그 감시는 국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이요 두 눈 부릅뜨고 네. 사법부가 이게 공정하게 신속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요. 네. 필요하면 이게 판사들 고소도 하고요. 맞아요. 이번에 그 호국 우리 그 대한호국당 있잖아 자유대한호국당. 네네. 호국당. 여기서 이제 그 옛날에 박병곤 네. 그 정진석 의장한테 이게 부의장한테 말도 안 되게 6개월 실형 때린 판사 있잖아. 네, 맞아요. 거기에 고발했거든요. 아, 잘했네요, 고발해서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네. 내사 수사가 들어갔어요. 네네. 앞으로 이게 유창호이도요. 네.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강경태든 그 김동연이든 네. 고의로 이게 재판 끌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사법부를 감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민이 어떻게 보면요. 국가의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이렇게 법조인들이 가장 먼저 공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서 끝까지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합심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네. 멸콩TV 서정욱 변호사의 바로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아이템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모든 국민들이 뭐 우파뿐만 아니라 진보까지도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뭐 대구라고 해서 그 진보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그만큼 뜨거운 대구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사면이 되는데 복권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명예롭게 사실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말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그 재판 이재명 대표의 재판상을 보니까 그 좌파 판사들이 너무나 그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국가 공무원이 이래도 되나 하는 정말 자괴감까지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전통시장에서 이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뭔가 이제 앞으로 또 총선을 앞두고서 이제는 뭔가 시작하지 않나 이런 판단해 보는데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금씩 이 공개 행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현풍의 시장도 갔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중앙일보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 회고록을 네. 아마 이제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쓰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인터뷰 중에 가장 그 공감하는 말이 박 대통령이 뭐랬냐면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게 됐든 임기를 못 마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실패했다면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게 맞는 말씀. 네, 저도 와닿네요. 정책적으로요. 정책적으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제 위안부 합의 이거 역사적인 겁니다. 그럼요. 아주 이게 잘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소미아도 일본하고 체결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정책적인 방향 이거는 이게 옳은 거예요. K 지금 한류를 윤석열 또, 정부도 그럼요. 다 네. 이제 개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게 옳았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툼이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탄핵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청년 결백했죠. 유일하게 탄핵당. 네. 이거 정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란 게 뭐 지금 이게 물어보면 좌파들도 잘 몰라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네. 뭐 30 몇 년 받았다가 나중에 20 몇 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혐의라는 게 뭐냐? 그 정유라 씨 있잖아. 그럼요. 정유라 씨한테 이제 그 삼성에서 네. 승마 지원 문제인데 네. 이게 원래 삼성에서도 정유라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삼성에서 이제 그 국가대표 승마팀에 네. 당연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대표 팀을 뭐 지원하는 거는 임무니까. 네. 그래서 승마팀을 좀 지원했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그 승마협회 전무하고 막 갈등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선수들이 돌아버렸죠. 네. 돌아오니까 이제 정유라 혼자 남잖아. 근데 삼성에서는 이제 협회에다가 말을 지원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혼자 남으니까 그때 최서원 씨, 최순실 씨죠. 네. 뭐냐면 이게 그 정유라 보고 야 유라야 이게 그냥 네 말처럼 타라. 네 말이 아니에요. 네. 네 말처럼 그냥 자유롭게 타라. 근데 네 혼자 남았잖아. 네. 이 말은 이게 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말이 삼성 거예요. 네. 말이 이게 준 게 아니에요. 네 말처럼 타라는 게 네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억울한 거죠. 삼성도 이게 뇌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대표에 일부 지원해 준 거고 말은 소유권은 삼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리하게 뇌물로 엮었잖아. 근데 뇌물로 엮는데 논리가 빈약하니까 그때 판사 뭐랬냐? 야 묵시적인 청탁. 삼성이 눈빛만 봤는데 네. 삼성의 이재용이가 선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을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이 뭐가 그러면 아쉬웠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네. 이재명이는 직접 지시했다. 칼을 집어줘가지고 네 목을 베라.
이 증거 없다고 해가 칼을 집어줘서 목을 베라 이 증거 없다 해서 직접 증거 없다 해서 다 이번에 영장 기각됐잖아. 네.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증거 어디 있냐고요. 전혀 없죠. 아니 그냥 묵시적 청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궁예 네. 관시법처럼. 진짜 이게 아무런 네. 이게 네. 뇌물이 유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네. 이거는 관행 아닙니까? 옛날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게 뭐 일반인한테 뇌물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럼요.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경비가 부족하니 네. 청와대 쓴 거지. 그게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게 어딨냐고요. 노무현 전 말도 안 대통령, 되는 김대중 소리죠. 전 대통령도 다 그 특활비가 있었어요. 네. 지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제일 깨끗한 정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척건들 비리도 없어요. 네. 하다못해 이게 그 김대중 때는 홍삼 트리오, 네. 김홍일이, 김홍글이, 뭐 김홍업이 다 구속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YS 때도 불행하지만 김윤철 씨 구속됐잖아요. 측근 비리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네. 그 상황 이상득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때는 저거 형이 있잖아. 네. 그 대원군 있잖아. 그 봉화마을에 그렇죠. 봉화대원군 네. 노건평이죠. 네. 그 시계도 자기 받고 있었잖아요. 네. 전부 게 척건이 있었잖아요. 네.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박지만 씨가 받았어요? 또는 이게 박근영 씨가 받았어요? 없었죠. 10원도 없잖아요. 네. 이런 분이 왜 탄핵이 되느냐? 저는 지금도 이게 아이러니 이해가 안 돼요. 외국에서도 지금 언론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탄핵이란 게 그때 좌파 민노총부터 해가지고 야 그때 세월호 때 뭐 구슬했다더라. 또 이게 뭐 정윤회 씨하고 미래를 했다더라. 또는 이게 피부 시술을 받았다더라. 카더라. 뭐 하더라. 예. 이 가짜뉴스를 확 퍼뜨렸잖아요. 네. 전부 가짜뉴스예요. 뭐 미용실에서 세월호 뭐 최순실 씨뭐 옷을 시간 뭐 끌었다. 그래. 네.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지금 전부 가짜예요. 네. 그때 김의겸이가 뭐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도 그때 뭐 최순실 씨가 K재단 밀어져서 다 묻고 이게 정동춘 박사인데 네. 최순실 마사지 뭐 샵의 원장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가짜 뉴스 퍼뜨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놈들이 네. 김무성이 네. 그다음에 유성민 네. 이런 자들이 부안해동 해가지고 반성해야 되죠. 결국에 그 네, 그분들도. 등이 칼을꼬아가 배신해서 국회 통과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헌재 재판관이나 똑바로 해야죠. 그럼요. 그때 헌재 재판관들이 막 광장에 촛불에 겁이 나가 그때도 경호원 들고 다니잖아. 네. 이 자들이 좌파 테러만 겁내. 이 우리 우파는 테러를 안 하잖아. 안 하죠. 정말 이게 네. 유창호이도 진짜 총으로 우리도 칼로 죽이고 싶지. 네. 근데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안 하죠. 근데 오빠는. 개딸들은 찔러. 네, 맞아요. 실제 국회에서 이번에 개딸들 테러했잖아 2번이나. 네, 맞아요. 쪽가이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들이 개딸이나 좌파들만 겁을 내. 엄청 겁이 많더라고요. 그때 헌재 재판관들도 네. 전부 이게 그때 막 촛불도만 겁을 내는 거야. 네. 우리 태극기는 겁을 안 내. 왜? 네. 태극기는 평화롭게 하니까. 맞아요. 좌파들은 진짜 죽이거든. 무서운 진짜 사람. 테러하거든.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그 여덟 놈들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가 겁이 나니까 야 우리 7대1로 하면 우리 7명 다 죽는다. 어떻게 우리가 살려면 그냥 만장일치 해버리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8대0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 재판관이 있는데 치욕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저는 네. 탄핵의 과정을 복귀해 보면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데 네.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하냐면 그래도 이게 내 책임이다.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게 탄핵 임기를 못 마친 거 아니다. 겸손하신 거죠. 본인은 이렇게 사과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그럼요. 이거 알죠, 국민들은. 분명히 네. 밝히되고요. 네. 저는 뭐 이제 하나하나 그때는 이게 어둠의 시대예요. 달이 지배하는 바로 이게 달이라는 게 문재인 할 때 문 아닙니까? 네. 달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네. 이제는 이제 그 박근혜 네. 해가 밝은 해 박근혜 빨리 하면 밝은 네. 해 네. 해가 이제 그 우리 저 동해에 떠오르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한 노래도 있잖아요. 네. 동해에 떠오르면 뭐 우라말사 우리강산 뭐 이 노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감동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노래처럼 이제 하나하나 해. 진실이 밝혀지고 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고록이 나올 거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여러 탄핵의 진실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네. 저도 이게 방송에 나온 그 특별 방송도 많고요. 네. 앞으로 이게 저도 이제 또 계속 방송이나 책을 쓰겠지만 네. 이제 하나하나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네. 진실을 밝혀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탄핵되고 나서 3일 만에 집에 왔죠. 네. 그때 이 좌파놈들이 왜 빨리 청와대 안 비우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집에 와서
딱 세 문장인가 했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문장이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은 좀 걸렸죠. 네. 거의 5년이 흘렀어요.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진다. 이런 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런 것처럼 아까 우리 서정현 변호사님이 문제는 문이니까 달이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달이 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해야 솟아라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정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업종 중에 그 팝이라 우리는 한국의 K 한류를 만드는 원조 역할을 했어요. 드라마도 수출하면서 특히나 이제 원전도 해외에 정말 많은 그 수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탈원전 한다 그러면서 외국에 본인은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그 받겠다고 수주를. 근데 뭐 외국에서는 아랍에서는 너네는 왜 탈원전하면서 우리나라에 만들려고 그러니 하면서 얼마나 국가 손실이 컸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더라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나 안보 이런 모든 정책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가. 라는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너무 친박이다, 뭐 누구 박이다, 뭐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옛날에 인연이 있던 분들 네. 이제 좀 본인을 팔아서 이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좀 이게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 봐요. 네. 지금 이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요. 기록이 몇십만 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박 대통령이 이제 그 꼼꼼하게 복사해 봤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듣기로요. 김기춘 실장, 네. 김기춘 실장만 내가 다 했다. 박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다. 네. 유일하게 의리 지키고 남자 나머지 같죠? 분들은 네. 나머지 분들에게 전부 다 대통령한테 떠는 게 한교안 총리도 멋있었죠. 지금 이게 네. 대통령이 배신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게 그때 박 대통령이 힘들 때 네. 누구 하나에게 목숨 바쳐가지고 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한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면 이게 박 대통령이 평생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 아버님도 이게 김재규 배신자한테 이게 총살 암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따지고 보면 네. 마음 아프죠. 지금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또 이게 배신 그때 재판 과정에 지금 복귀해 보면 전부 이게 제대로 몸을 바쳐서 박 대통령을 위해서 네. 한 분이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이게 박근혜 팔면서 네. 내가 여기 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저는 네. 뭐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박 대통령을 다시 이게 이용해 먹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친박들 출마하겠다는 뭐 이런 말 안 해도 많이 있잖아. 지금 출마하는 네. 최경환, 우병우, 안정범 뭐 많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분들이 정치하고 안 하고 자유인데 올바르게 이제 들어와서 통합 행보를 뭐 경선하고 그건 자유인데 네. 지금 이게 계속 뭐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뭐 신당을 만든다든지 또 이게 친박 무소속 연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분열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제 진짜 우리가 박 대통령을 역사의 법정에서 명예회복 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더 이상 이게 그 현실 정치에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박 대통령이 만약에 유튜브 본다면 네. 제가 이제 진짜 하나 보시고 계세요. 건의나 하나 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박 대통령에게 전부 다 배신한 거 아닙니다. 네. 진짜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이게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몇 년 동안 제가 수많은 사람 봤어요. 많이 봤죠. 제 만남에게 손잡고 울면서 우리 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해서 어떡하나 어떻게든 재판 잘 되고 탄핵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광고한 사람도 있고 그럼요. 진짜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 그 아스팔트 한여름이나 네. 그다음에 그 겨울에 진짜 이게 추울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이게 박근혜 석방 네. 박근혜 무죄 이걸 외친 분이 많아요. 박 대통령 위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 좀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모든 게 자꾸 배신 프로에 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 저는 떳떳하게 여러 사람 만나십시오. 네. 현재까지는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이게 만난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이번에 현풍 잘 갔다 봐요. 이제 왜 좋던데요. 현풍만 갑니까? 이제 뭐 서문시장 칠성에 다 가세요. 네. 좀 떳떳하게 지금 이게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좌파들도 맞습니다. 그래요. 왜 좌파들도 지금은 윤석열로 가거든. 지금 만나보면 전부 윤석열이는
박근혜 비하면 100배 나쁘대. 이놈들이 계속 이렇게 네. 간단 말이야.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를 조금 넘어서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네. 이게 제 네. 말은 네. 정말 이게 대통령을 위해주고 네. 걱정하고 우리 멸콩 TV 사장님들에게 그 환갑 잔치까지 직접 맞아요. 회차보고 다 차려준 거 아닙니까? 애국자입니다. 멸콩 TV 우리 대표님이 애국자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배신이 있지만 네. 진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좀 아시고 활짝 마음을 여시고 네. 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다양하게 좀 행보를 하시고 네. 이러면 이게 좋겠다. 이 건의 말씀은 꼭 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뭐 유승민 위원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렇게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야. 그 넘버3에 성공하고 배반의 정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도와준 만큼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저는 좀 남자 의원들이 좀 여성 의원들보다 좀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서정훈 변호사가 한번 출마해서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정치를 아직 안 하시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언젠가는 또 큰 뜻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조명 이제 친박이다, 진박이다, 옹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좀 우리 보수가 우리 우파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다시 참여해서 복권시켜서 또 배반했던 그 분들도 이제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권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시면 이 옛날에 정말 이렇게 등을 돌렸던 사이들이 우파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유경수 여사님이나 우리 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진보에서도 더 이상 토를 못 달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합쳐보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게 떳떳하게 서울시청도 오시고 활동하시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멸콩TV 서정훈 변호사의 바로 보기 이제 네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조국과 이준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토론을 격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뭐 잘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잘한 점 진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국과 이준석 누가 더 잘했냐 보다는 누가 더 잘못했나라는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 우리 몸의 병으로 치면요. 네, 병도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병이 있고요. 네 코로나처럼. 그다음에 내부의 병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외부에서 뭐 돌멩이 날로 맞아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네, 외부에서 오는 게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적도요 결국에 외부의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네. 사부에서 외부의 적으로 이제 조국이 네, 그다음에 내부의 적으로 이준석이 네, 이 두 자가 두 명이 네, 연휴 내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국민의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추석 연휴 내내 네,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네, 이 두 명이 조국이하고 이준석입니다. 네, 이 두 명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명을 묶어봤고 네, 일단 이게 조국이부터 보면요. 네, 야, 이 자가 이게 이제 드디어 이게 요즘 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도요. 이제 그 서슬 이제 교도소 갈 때가 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발악하기도 하고. 원래 이게 개 있잖아요. 네, 개. 네, 무서우면 짖잖아요. 와, 그렇죠. 하고. 맞아요. 네, 개들도 큰 개들은 이제 안 짖는데. 겁먹으면 이게 좀 네. 요란하게 짖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본인도 이제 연말 중에 재판 끝나면 네, 이제 교도소 가면 네, 누가 이게 뭐 언론이 받아주겠습니까? 맞아요. 교도소에서는 이게 인터뷰할 일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컷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으로 네, 개가 이제 겁먹은 개가 짖듯이 네, 네, 자기도 이게 구속 예감하고 마지막에 떠들고 있는 이게 조국인데요. 네, 오늘 조국에 또 뭐랬냐? 이러더라고.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네, 양평 고속도로를 끌고 온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게 네. 검찰이 뭐 376번이나 이재명이 수사했는데 이런 거 수사하는 자세로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왜 양평 고속도로하고 주가 조작은 왜 이게 수사 안 하냐? 네. 이러면서 이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조국이 네. 이놈이 문제인 게 네, 일단 이게 376번 압수가 수 아니야. 네, 압수수색 영장은 36번 한 거예요. 376번은 이제 뭐 배소연 씨가 법인카드 많이 썼잖아. 네, 네, 이걸 129번 한 걸 다 포함시키고 아,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풀려 가지고
376번 압수했다. 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재명 측근들 압수액은 36번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재명과 관계해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재명 집도 압수 안 했죠. 맞아요. 차도 안 했죠. 네. 그다음에 핸드폰도 안 했죠. 불공평해요. 그다음에 사무실도 안 했죠. 네. 의원회가. 그다음에 대표실도 안 했죠. 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압수액을. 네. 그런데 이재명을 그만큼 봐줬는데 네. 지금 이게 376번 했다고 막 이게 뭐 망나니한테 칼을 뺏어야 된다. 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조국이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은요. 네. 이미 십몇 년대가 공소유가 한참 지난 걸 그때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탈탈 털었잖아. 그래도 안 나왔죠. 근데 놓은 게 없죠. 네. 김건희 여사가 이게 뭐 오히려 피해받지 계좌 빌려주고 피해받기 반대. 네. 그 주범도 집행유예 놓잖아. 근데 뭘 더 수사라고?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거기에 김건희 여사 뭐 IC 만들어가 땅값 올려준 것도 아니잖아. 말도 안 되죠. 그냥 이 종점 분기점 있잖아. 네. 거기 분기점이에요. 네. IC가 아니에요. 진입료가 없잖아요. 네. 이걸 이게 뭐 옮겼다 해서 집값이 땅값이 오릅니까? 안 오르죠. 오르게 더 가까이 가면 시끄럽게만 하고 네. 먼지만 하고 더 떨어집니다. 소음 공해가 더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수사해라고 네. 떠들고 있으니 아니 아무리 이게 물 타는 것도 유분수지. 네. 이게 뭐냐면 양평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책임도 못 나서. 지금 이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재추진한다니까 하면 네. 되고 네. 제 말은 이게 이 좌파 패널들은 뭐 자기들이 좀 불리하면 김건희 여사가 좀 떠들어. 네. 아니 김건희 여사 그만큼 틀었으면 됐지. 지금 이게 무슨 혐의가 있냐고. 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국이가 네. 짓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저는 이제 뭐 변호사비 좀 마련하고 이제 영치금 있잖아. 네. 조국이도 이게 변호사비 많이 들거든. 아, 많이 들죠. 이재명이도 이제 잘 봐야 돼요. 네. 이번에 이재명이도 재판할 때 그 김종건하고 이성엽이 네. 그 돈 비싸거든요. 비싸죠. 그럼 이게 어디서 돈이 몇십억이 나오는지 네. 변호사비 있잖아. 그럼요. 이걸 이게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시민 봐야 돼요. 쌍방울에서 못 네. 주니까. 네. 그것도 하나 잘하면 포인트가 돼서 구독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변호사비 되나. 네. 그런데 이 조국이도 이제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네. 이제 구속될 수 있으니까 뭐 홍보를 해가지고 네. 자기는 이제 그 디케 눈물이라고요. 네. 여신 있잖아 디케 네. 눈물 이게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 딸도 요즘 돈벌이 많이 하죠.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뭐 먹을 것도 팔고 막 열심히 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이게 네. 그 딸이 이제 뭐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뭐 네. 제가 이 책을 안 봤으니까 네. 이런 이렇게 쓰레기 책까지 봐야 되나 싶긴 뭐 한데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제목이 그 네. 조민이 이어 써놨네.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뭘 나아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네, 이런 이게 나아가는. 책을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간다. 앞으로 네. 나아간다. 교도소 앞으로요? 모르지.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게 제가 책을 네. 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뭐 읽은 사람들 글 블로그나 네. 기사를 보니까 그게 보니까 뭐 자기가 부산대 의전을 할 때 네. 1점대를 받은 이유도 설명해 놨대. 네. 학점을 1점대. 네. 야, 이게 인간입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의사를 자기가 그만두고 이제 작가로 네. 들었을 때 아, 서문에 네. 야 조민이 네가 의사를 막 스스로 그만뒀냐? 그렇죠. 네가 의사 면허 박탈나겠잖아. 박탈당하고 학교에서 재판하다가 너 재판 취하했잖아. 입학 취소도 되고. 그러니까 네. 지가 스스로 그만둔 네. 것처럼. 네. 그리고 이게 1점이 학점이냐? 학점이 4.3만점이잖아. 그렇죠. 1점 되면 인마 선동열이 전성기 때 방어율이야. 선동열이 전성기 때 0점대하고 1점대인데 네. 이게 학점이라고 지금 책에 아니, 써놨는데. 수업만 가도 그 시험 제대로 못 치러도요.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학점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네. 포르쉐 탄다는 논란 이것도 써놨다. 아니 네. 포르쉐 탄다는 게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니까 지도 부끄러운 줄 아는가 봐. 네. 가로 세로에서 네. 포르쉐 한번 빌려 타고 왔겠지. 그렇죠. 다른 차 탔잖아. 예. 근데 포르쉐 탄다 네. 했더니 자기는 아반떼 탄대. 아, 자, 제가요. 네. 제가 이제 그 그랜저를 탔는데 예를 네. 들어 네. 어떤 놈이 서정욱이 야 진짜 제네시스 타네. 네. 이러면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아니죠. 아니 내 더 좋은 차 탄다니까 나 명예 올라가잖아. 그럼 명예 올라가죠. 보통 사람들이 야 서정욱이 네. 정도 되면 네. 좋은 차 타도 되네. 뭐 방송도 많이 벤틀리나 하고 변호사니까 BMW 탈 수 있죠. 명예훼손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명예훼손 아니죠. 근데 조민이는 북지도 부끄러운 줄 아는가 봐. 네. 아이고 포르쉐 타면 저 새끼 공부도 안 하면 공부도 안 하면서 이게 고급차 네. 타고 막 놀러 다니니까 네. 이미지 나쁘다. 아. 이러니까 고소한 거 아니겠냐고. 아, 그럼 왜 고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포르쉐 말도 안 탄다고 해가 네. 고소한 사람은 아마 조민이밖에 없을 거야. 네. 보통 사람들 포르쉐 탄다고 내 잘 봐주는구나. 그럼요. 차도 신분 관시잖아. 네. 근데 하여튼에 뭐 조민이도 이렇고요. 네. 정유라가 당당히 말 타고서 대학 갔잖아요. 그 정정당당하게 그건 말 갔잖아요. 타고서 특기생으로. 예. 그래서 지금 네. 그
조국 집안의 비즈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정경심이 있잖아. 네. 정경심은 여기 교도소에서 2년 동안에 2억 5천 들어왔잖아. 아, 교수 연봉이 한 7, 8천 될 거예요. 무슨 정치 자금도 아니고 뭡니까? 아니 이게? 영치금이 지금이 와 말이 진짜 됩니까? 교수 연봉이 한 7, 8천 될 텐데 네. 2년 동안에 2억 5천 영치금이 남은 게 네. 이제 다 찾아 나왔잖아. 이번에 가서 그렇죠. 돈 다 찾아 나왔잖아. 네. 그때 돈 벌었잖아. 그야. 그다음에 조국이 책성가하고 네. 서울대에서 강의 하나도 안 하고 받은 게 또 한 1억 가까이 되죠. 네. 서울대에서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말도 안 받은 되는 게 1억. 네. 그다음에 책 팔아가 또 몇 억. 네. 한 10억 벌었단 말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조면이 또 책 팔아가 아버지하고 1, 2등 막 번갈아하니 네. 책 팔아 벌어. 네. 그다음에 이 조면이 또 뭐 유튜브에가 슈퍼챗이나 유튜브에가 벌어. 네. 이 집안의 조국 패밀리 비즈니스가 장난 아닙니다. 야, 저녁에 교도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떼돈 버는 사람 처음 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우리 사회가 부조리한 거죠. 네.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럼요. 저는 조국이가 이제 그 자꾸 이게 뭐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검찰 네. 공격하는 게 본인이 이제 구속 임박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는요 일말의 뭐 동정이나 네. 자기는 이게 멸문지화 당했다 불쌍하다 하잖아. 네. 이걸 이게 가지면 안 돼요. 아, 절대 우리가 안 이게 됩니다. 깊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놈한테 동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국이처럼 끝까지 뭐 윤석열 욕하고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 안 하냐? 왜 검찰이 이재명 우리 집안만 때려잡냐? 이런 놈들,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이런 놈들은요. 예. 이게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돼요. 맞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 네. 중국의 노신이라고 있거든요. 네. 루신. 중국의 노신 말을 조국이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인용했어요. 네. 또는 이게 그 뭐냐면 이게 물에 빠진 개는 네. 건지주면 안 된다. 아. 또는 이게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예. 이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조국이가 집안이 물에 빠진 개처럼 허우적댔는데 네네. 지금 이게 완전히 뭐 책 쓰고 뭐 방송하고 이래가 살아나고 있잖아. 지금 막 이 돈을 막 분위기 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면 이게 나중에 조국이가 예수 된다니까 예수님. 아, 책도 내용도 별거 없어요. 조국이가 예. 그랬잖아. 저건 막 예수님이라고. 이 황당한 아멘. 따라서 이게 그 네.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안 더 되는 때려펴야 거죠. 됩니다. 네. 더 죽도록. 네. 지금 이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더 이게 그 물에 빠진 게 건지주면 안 되고 네. 더 이게 죽도록 때려펴야 된다. 네. 조국이 이 멸콩, 말씀은, 예. 멸콩, 콩밥을 먹일 때는 먹여야 된다. 단백질을 보충해야지만 헛소리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멸콩 TV.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멸콩 TV 아닙니까? 멸치와 콩. 근데 멸공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근데 멸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게 멸공이라고 공격합니까? 멸치와 콩인데. 그거는 이제 뭐 네. 좌파들이 공격하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아, 없어요. 신경 쓰지 말까요? 그거는 네. 이게 우파에서 누가 뭐 네. 멸공한 데서 누가 공격하겠어요? 네. 공산주의 그 암적 존재들 때려잡아야죠. 그럼 맞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속이 시원. 네, 그런 뭐 문제 네. 같고 자, 더 네. 그럼 이게 외부의 적이 이번에 추석에 네. 외부의 적이 막 씻고 설친 게 조국이면 네. 내부의 적이 또 있지. 내부의 적. 이게 더 해롭죠. 네. 이준석 이준석이 전 당대표. 그 야. 조용히 넘어갈까 했는데 이제 도마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뭐 이게 네. 볼자 뭐지 이놈이 어린 놈이 게임으로 해야 저 이거 네. 읽어봐도 저는 네. 게임을 안 해요. 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대충 읽어보면 이놈이 네. 페이스북에요. 네. 뭐라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네.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여기 보면 현재 상황은 게임의 시작부터 탑이랑 바텀 다 비우고 미드에 이재명 갱 갖다가 딸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에게 막타를 몰아줘서 영 만들려다가 역킬 당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서 운물 간 것이다. 와 이게 북한 암호문보다 어려워. 아니 뭐 대충 북한 암호문보다 어려워. 이놈 이게 예. 어디 뭐 스포츠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네. 인용했는데 근데 정유라 씨 제가 반박문을 봤더니 네. 이준석이 이 게임을 안 했대. 아, 그래요? 이놈은 뭐 하다 말 거짓말이야.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대. 그냥 지는 막 갖다 붙이는군요. 지는 이제 네. 다른 게임 안 돼. 네. 근데 막 오만 용어를 갖다 붙여놨는데 네. 아마 이게 그 해석을 또 기자가 다뤄놨더라고. 아마 이게 그 탑이란 게 상단 길목, 네. 바텀은 이제 그 하단이잖아. 하단. 바텀. 탑하고 바텀 비우고 중간에 네. 뭐 그거는 이해가 돼. 미드에 이재명 잡으러 갱이라는 게 지원 나갔대. 그러니까 이재명 잡으러 미드에 다 지원 나갔다가 네. 딸피라는 게 체력이 거의 바다가 딸피 만들어 놓고 네. 한 사람한테 막타를 몰아주고 영웅 만들려다가 이게 한동훈 같아. 아. 한 사람한테 막타 다 몰아주고 그렇죠, 예. 영웅 만들려다가 결국 역으로 역습다이가 한동훈가 죽고
이재명이는 살아가지고 거점에 간 운물 같다. 네. 이런 뜻 같아. 완전 그러니까 막말의 그 모든 걸 판이네요. 이재명 잡으려고 다 자원을 모아가 한동훈한테 몰아줬는데 네. 결국에 역킬당해서 네. 역습당해가지고 한동훈은 죽고 네. 이재명이 살아났다. 말이 본인은 그 우파 보수가 아닌가요?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놈이 뭐 젊은 청년들 뭐 접근한다고 게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평을 전직 대표가 네. 할 정말 얘기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근신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막 이런 용어만 모르는 거 쓴다고 해서 이게 네. 젊은 애들이 와닿겠어요? 와닿지 완전 이게 않습니다. 청년도요. 네. 뭐 자기 그 거문급들 다 모아가 유튜브 시작했잖아. 네. 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 지금 여기 구독자 우리 멸콩보다 뭐 비슷하잖아요. 네. 많지 않을걸요? 네. 그렇잖아요. 많지 않죠. 지금 이준석이는 이제 간 거예요. 네. 제 말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해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속에 그저 윤석열 대도 씹어대고 네. 자기는 이게 중대 결심하겠다. 또 이게 뭐 당이 인기가 없으면 지금 탈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이제 노원에서 돌려보겠지. 네. 여론조사 돌려보고 이제 뭐 질 것 같으면 네. 어떻게든 핑계 댈 거야. 아. 핑계 댈 게 없으면 윤석열을 이렇게 씹어. 네. 계속 씹으면 이제 인내 한계가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준석에 대해서 뭐 하면 그걸 핑계로 탈당해서 네. 자기는 이게 어차피 질 거. 탄압 당했다 이제 뭐 이러면서. 이준석이는요. 이번에 지면 4번 되면 정계 연계 퇴출입니다. 네. 아니 4번을 어린 놈이 4번 나가서 지면 이제 영구 퇴출이지. 그뭐 정치 기회 주겠어요? 영구 퇴출 아닙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게 명분 만들어 뛰어나가려고 지금 이게 온갖 뭐 마지막 이것도 바라가는데요. 네. 이준석이는 저는 이게 이미 아직 징계 중이죠. 네. 징계 중이죠. 근데 빨리 근신해야죠. 제가 촉구하는 거는 중앙지검 네. 형사 1부에서 들고 있거든요. 무고 네. 사건. 아, 옛날에 가로세로를 고소했잖아. 성접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저는 결론을 빨리 좀 내려주라. 네. 제가 이제 검찰에 전화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형사 1부는 이제 그 정치적인 사건들 좀 이게 욕 안 얻어먹고 시간 끄는 게 자기 임무래. 네. 보통은 이제 검찰들은 빨리 기소하는 게 임무죠. 임무잖아. 네. 근데 형사 1부는 들고 자연스럽게 오래 끌고 있는 게 임무래. 자기 임무라고. 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검찰. 됩니다. 일반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 이준석이가 제가 없으면 빨리 그냥 무혐의하고 그렇죠. 제가 있으면 이게 빨리 기소해야지. 네. 가만히 들고 보고 있다가 네. 나중에 진짜 이준석이 뭐 배신하고 나가면 그때 기소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게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건 공천 줄 드리고. 것 같으면 그냥 봐주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좌파 검사 이러니까 판단이라는 이게 얘기죠. 검찰이 그럼 정치 검찰이 네. 요거도 먹어요. 맞아요. 빨리 기소하세요. 빨리. 네. 그 증거가 너무 많잖아. 맞아요. 그 접대받은 게 너무 많잖아. 네. 김철근이부터. 근데 녹취록이 한두 개 나오냐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이 증거가 이재명이만큼 많잖아요. 네. 왜 그거 들고 있냐고 무고로 빨리 기소하지. 네. 거기에 퇴출시켜 봐야지. 네. 이거요. 이게 암세포 뭐 고름 이게 오래 둔다고 고름이 살이 됩니까? 네. 빨리 이게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짜내야죠. 저는 네. 이제 뭐, 도려내야죠. 뭐 이준석이든 뭐 네. 유승민이든 지지율 얼마 없어요. 네. 없어요. 거기 1, 2%뭐 될까 말까 하는데 그자들이 나간다해서 네. 그게 따라 안 갑니다. 맞아요. 어차피 이게 중도라는 것도 다 이게 네. 보수 진보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좌우파. 네. 그러니까 이제 그자들이 나가면요. 다 이게 그런다고 이재명 찍진 않잖아요. 찍죠. 어차피 이게 국민의힘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이준석이 나가면 뭐 청년들이 얼마 있더라고 이거 걱정이 마세요. 안 합니다. 결국은 네. 윤석열 대통령 보고 찍어요. 당연하죠. 찍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차피 5대5로 승부갑니다. 네. 제 말은 이게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그랬어. 네. 지금 이게 빨리 고르면 짜내버리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징계로 이미 했고, 네. 그다음에 기소해버리고, 네. 그냥 이게 배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공천도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이준석이 어차피 노원가도 100%안 되니 고사직이다. 네. 노원에 공천 주간 4번 떨어지면 고사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전략을 펴는 분도 네, 있는데, 전략도 있죠. 그건 전략이죠. 네. 이준석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지금. 네. 따라서 저는 이번 이게 추석에 가장 설치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공격하는 외부의적 조국, 그다음에 내부의적 이준석. 누가 더 그렇지. 과연 나쁠 것인가? 뭐 둘 다 나쁜데 네. 둘 다 나쁘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다 친해야만 네. 총선에 승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네.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전략적으로 이준석이를 포용하자는 거 네. 이것도 이게 잘못된 전술이고요. 그 조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검찰권 자제 이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게 원칙대로 다 이게 FM대로 더 밀어붙여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사실 뭐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쪽으로 진보 쪽으로 붙는다고 해서 그 개딸들이요. 지금은 뭐 와 해주지만 이준석 찍어줄 것 같습니까?
안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우유부단한 그런 정책들을 버리고 빨리 이 그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던가 아니면 양당의 결단을 내리던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근신을 확실히 해서 겸손해지던가 바짝 엎드리던가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국이냐 유준석이 더 나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나쁘죠. 둘다 제가 이제 도찐이 개찐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예. 마지막으로 이게 네. 이준석과 관련해서 네, 이준석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나 네, 그다음에 그 지도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마천이 사기에 노는 명언 네. 하나 마지막에 명언을 하나 소개하면 하마천. 사기에 노는 네, 뭐 중국의 속담이죠. 네. 뭐냐면요. 지도자는 이게 가장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아,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결단력. 정광석과처럼 이게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 네, 지금 이게 저 검찰에도 촉구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이준석이 눈치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제 사마천이 뭐냐면 네, 그 호랑이 있죠. 네, 호랑이가 이제 그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못하고 네, 공략할까 말까 네, 이런 게 완전히 자고우면하는 네, 이런 게 호랑이보다 네. 그냥 자고우면하지 않고 정광석좀 빠르게 쏘는 벌 있잖아. 벌의 침이 더 아프다. 아프다. 아, 이 말이 사마천에 나옵니다. 네, 지금 이게 검찰 수사나 그게 이준석이 돼서 벌처럼 네. 톡 쏘야 돼. 나비처럼 날려. 아니 지금 이게 완전히 뭐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야, 이거 놈 잡아먹을까 말까? 한번 봐줄까 말까? 이준석이가 어떻게 할까? 네. 완전히 고민하고 있는 네. 자고 오면 망설이고 있는 네, 이런 이게 결단을 못 내리는 네. 이런 호랑이는 안 무서워요. 네. 이런 호랑이보다 과감하게 그냥 정광석 것처럼 과감하게 탁 쏘는 네. 그 벌레 독침 있잖아. 네.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좀 이게 아프게 네. 탁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도 제대로 빨리 이렇게 그냥 원칙대로 눈 감고 기소해버리는 네, 이게 바로 벌처럼 쏘는 거예요. 네. 왜 자꾸 이게 그 권한을 가지고 이놈 잡을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 망설이는 네. 이런 호랑이 네. 이거는 겁이 안 난다. 네. 이 말씀을 이게 꼭 드리고 빨리 기소해라. 이렇게. 네. 그리고 호랑이도 아니고 뭐 호가호위하는 그 여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에 정말 나비처럼 솟아올라서 벌처럼 탁 쏴서 따끔하게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정신 차려라. 이걸로 이제 마무리 결론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고 우면하지 말고 우파들이 이 기둥으로 똘똘 뭉쳐서 정강석화의 정신으로 우리가 파이팅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줬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멸콩TV 서정훈 변호사의 바로 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